부산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좀 일찍 일어난 김에 레지던스에 안마의자가 있어서 한번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안마를 받다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지를 구경했습니다. 이래서 시원했나 봅니다. 아주 꼼꼼하게 마사지를 하는 게 집에도 갖다 놓고 싶네요. 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 저희 부모님께서 탐낼만 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여유를 만끽하기 위해 커피 한 잔을 했습니다. 꼭 커피 바다에 떠있는 거대한 빙하 느낌 같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커피 한 잔 해줘야죠. 큰 집으로 이사가면 거대한 나만의 서재를 가는 것을 목표로. 진짜 책인 줄 알았는데 그냥 장식용 빈 박스입니다. 그렇게 짐을 챙겨서 숙소를 나왔습니다. 눈만 높아져서 큰일이네요. 그렇게 현실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할매국밥을 먹기 위해 141번 버스를 기다립니다. 뭔가 마지막 날이니 아쉬운 느낌입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의 문제는 캐리어를 들고 다녀야 한다는 점이죠. 86번 버스입니다. 식당으로 걷고 있었는데 귀여운 강아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버스 2번 환승 끝에 60년 전통 할매국밥에 도착했습니다. 예상대로 줄이 꽤나 길었습니다. 그래도 테이블 회전이 빠른 편이라 대기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음식에 대한 철학이 느껴집니다. 소신이 있는 삶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약간의 대기 끝에 저희가 입장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차림표입니다. 부추, 겉절이, 쌈장, 고추, 양파가 기본 만찬입니다. 곧 돼지국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육입니다. 곧 동족 상잔의 비극이 펼쳐질 장입니다. 간을 맞추기 위해 새우와 다대기를 추가 투입해줍니다. 이제 제가 기대하던 색이 딱 나왔습니다. 부추까지 투입한 모습입니다. 수육이 진짜 부드러워서 입에서 사르르 녹았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국밥인데 말아먹어야겠죠? 양념장이 짜지도 않고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카페에 가기 위해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파도의 물방울을 형상화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부산 버스는 특히 산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노선이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버스가 커서 운전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운전기사님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았습니다. 산 중턱에 올라와 보니 부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희의 목적지인 초량 1941에 도착했습니다. 적상가옥을 개조한 감성적인 우유 카페입니다. 우유 카페라는 명성에 걸맞게 우유를 메인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접근성은 살짝 떨어졌지만 구옥 분위기가 완전 좋았습니다. 메뉴가 나와서 야외를 배경으로 한 컷. 현대적인 인테리어의 카페만 보다가 이런 데 오면 신기하더라고요. 동양미가 느껴졌습니다. 벚꽃 우유를 한번 오픈해 봅니다. 수줍은 미소가 떠오르는 과하지 않은 연분홍색입니다. 너무 달지도 않고 은은한 딸기 맛이라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아기자기한 좌식 좌석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예쁜 인테리어에 진심이신 듯. 저희 집도 이렇게 예쁘게 꾸미면 좋을 텐데 저에게는 그런 소질이 없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우신 틈을 타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이제 딸기 쿠키와 녹차 쿠키를 먹어봅니다. 크기도 완전 실하고 안쪽에 견과류 같은 게 많아서 좋았습니다. 일본식 건물이라 처마가 한국식 처마와는 살짝 다른 느낌입니다. 화장실 가는 길도 이렇게 나무나무해서 예쁩니다. 꼬리표도 참 예쁜 벚꽃 우유. 1941년에 지어진 건물을 그대로 보존해서 카페로 쓰다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오래되면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이 대세였다면
요새에는 과거의 것을 잘 살려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것은 얄짤없죠. 파괴한다. 마치 머리에 새치가 난 것처럼 초록초록한 나무 사이에 분홍색 꽃이 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경을 마치고 부산역으로 향합니다. 아파트 옥상에 이렇게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고저차가 심하면 바로 건너에 있는 아파트가 절반은 지하에 있는 느낌입니다. 정확하게 향은 확인 안 해봤지만 왠지 반지하가 아닌 반지하 느낌이겠군요. 옥상 공간까지 최대한 활용하는 효율의 극치. 고저차가 큰 덕분에 경치가 아주 죽입니다. 좁은 길을 가느라 고생한 508번 버스를 뒤로 한 채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심심하지 않게 전광판의 사람들도 저희를 따라 걷고 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거의 저녁 시간이라 바로 식사를 하기 위해서 황공 어묵에 들렸습니다. 항상 먹던 어묵의 모습이 비슷해서 종류가 얼마 안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파는 종류가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새는 롱테일의 법칙에 따라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파는 게 트렌드인가 봅니다. 저희의 저녁이 될 불쌍한 희생양들입니다. 무려 1940년부터 이어져 온 기업이군요. 이대로 부산을 떠나기에는 아쉬우니 한번 마지막으로 부산 역사를 한번 둘러봅니다. 아까 머물렀던 소량 1941과 대비되는 확실히 현대적인 건물이군요. 시간이 약간 남아서 카카오 프렌즈 매장이 있어서 구경해봅니다. 기차역 매장에는 기차역 고객을 노린 제품이 있어야 마케팅의 정수죠. 이 아이들이 카카오의 성공의 진짜 주역이 아닐까. 15시 40분 수서행 348 열차가 저희 열차입니다. 오늘도 캐리어는 쓸쓸하게 감방에 갇힙니다. 진짜 이제 여행의 끝입니다. 15시 40분에 부산을 떠난 SRT는 18시 9분에 수서역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정말 슈퍼 래피드한 트레인입니다. 타임오프에서 수서역 도착 시점입니다. 그렇게 신기루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운전해서 부산 왕복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났더니 SRT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분당선을 타고 집으로 옵니다. 본가에 있는 여친님의 강아지에게 상납할 장난감 드립니다. 요건 미포 정류장에서 산 엽서와 자석입니다. 황공 어묵에서 산 어묵으로 저녁을 대체합니다. 한 손으로는 촬영하기 위해 핸드폰을 들고 있긴 한데 그래도 더럽게 못 자르네요. 그렇다면 편집 신고! 개봉 박두! 한공 어묵의 속살 공개! 이렇게 답답하게 행동하면 이 모습을 보고 속 터지는 사람이 잘라주게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촬영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갑자기 영상의 퀄리티가 높아졌습니다. 거의 피자에 들어가는 치즈처럼 쭉쭉 늘어나네요. 저녁으로는 아주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